필리핀 봉쇄가 시작된 지 454일째로 6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지금부터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필리핀 기관관 태스크포스는 수도권 플러스 지역에서 체육관에 대해 영업 재개를 승인했으며 백신을 접종한 노인에 대해서도 이동성을 허용했습니다. 기관관 태스크포스는 체육관, 피트니스, 스케이트장, 라켓 스포츠 코트와 같은 안전실 인증을 받은 실내 비접촉식 스포츠 경기장을 수도권 플러스 지역에서 최대 수용인원의 30% 내에서 허용하도록 승인했습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발행된 코로나 예방접종 카드를 제시하고 최소 공중보건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는 조건 하에 일반 지역사회 검역 GCQ 및 수정된 일반 지역사회 검역 MGCQ 지역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노인에 대해 외출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의 이동은 해당 지역 내로 제한됩니다. 필리핀의 2분기 경제가 GDP의 15% 성장이 예상되어 지난해 동기 16.9%의 위축에서 크게 전환될 것이라고 영국의 판데온 경제연구기관이 밝혔습니다. 판데온 시앙코 경제학자는 필리핀은 4월에 수출과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공장 생산과 대외 무역에 엄청난 반등을 언급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와 인근 지방이 지난해와 동일한 검역 분류로 돌아왔지만 조정이 이루어졌고 경제는 완전한 중단을 피한 것이 성장을 이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12일 토요일 독립기념일 행사에 직접 참석할 것이라고 해리 로크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로크 대변인은 대통령은 수도권 밖에서 개최되는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장소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리잘 공원에서 개최된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필리핀 독립 123주년을 기념하여 도쿄와 요코하마의 일부 카페에서 6월 한 달간 필리핀 메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에서 코로나 백신을 완전히 접종받은 여행객이 필리핀에 재입국할 경우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특정 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신종 전염병 관리를 위한 기관관 태스크포스는 백신 카드와는 별도로 해외에서 도착하는 여행자는 개인의 마지막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을 보여주는 정부 발행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결정해 이전 지침에 대한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이전에는 예방접종 카드만 소지하면 된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결정에서 인증서를 포함시켰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하면 검역국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같은 효력은 6월 16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필리핀 재입국 시에 기존 10일 검역에서 7일로 검역이 단축됩니다. 백신 책임자인 갈베즈 장관은 전국적으로 의료 종사자의 93%인 140만 명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았으며 이 중 55%는 완전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부는 다른 의료 종사자들이 예방접종을 받도록 계속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성인의 75%는 외출할 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67%는 하루에 여러 번 손을 씻고 58%는 자신이 항상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며 53%는 대중교통을 타거나 쇼핑몰, 시장 또는 약국과 같은 시설에 갈 때 항상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응답은 지난해 9월부터 변경되지 않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민의 대다수는 여전히 기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보건 규칙을 항상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덜란드 비영리단체인 한 연구에 따르면 필리핀은 바다에 도달할 수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이며 파식강은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강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에서 아시아의 강은 플라스틱 배출량의 81%를 차지했으며 다른 모든 대륙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사이언스 어드밴스는 최소 1000개의 강이 세계 전체 플라스틱 배출량 중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추정했습니다.
필리핀에는 해양 플라스틱 배출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1656개의 강 중 466개의 강이 있으며 수도권을 흐르는 27km의 파식강은 플라스틱에 의해 가장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9년 두테르테 대통령은 파식강 재건을 운송, 휴양 및 관광에 도움이 되는 역사적으로 깨끗한 상태로 복원하는 임무를 맡은 파식강 재건위원회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실린 더 오션 클린업 연구에 따르면 필리핀에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일으키는 강의 28%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파식강, 아그노강, 다바오강, 일로일로 강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바다로 배출하는 50대 강 중 하나입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중국의 양쯔강이 가장 높은 플라스틱 방출 강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64위에 불과했습니다. 맥도날드 필리핀은 폐기물 감소 노력을 진행하기 위한 빨대에 대한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아이스 음료용 빨대 없는 뚜껑을 시범 사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빨대 없는 뚜껑은 테이크아웃, 드라이브 스루 및 여러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맥도날드 필리핀이 밝혔습니다. 필리핀 사립학교에 대한 법인 소득세가 150% 인상되면 학교가 폐쇄되지 않으면 학비가 인상될 것이라고 사립학교 그룹이 금요일에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사립교육협회 조정위원회는 사립교육기관에 대한 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는 국세청의 수익 규정 5-2021이 발표된 후 더 많은 사립학교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9월 현재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많은 가정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염병으로 인해 약 900개의 사립학교가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올해 865개의 사립학교가 운영을 중단합니다. 약 2,500개의 사립학교와 교육 관계자들을 대표하는 코코피아는 조세 항소법원에 국세청 규정의 시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사립교육기관이 재정적 손실과 등록 감소에 직면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닐라 전기회사인 메랄코는 6월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메랄코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3개월 연속입니다. 메랄코는 가정요금을 킬로와트시당 0.0798 페소 인상해 200kW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16페소가 인상됩니다. 바케아오 상원의원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와이드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기 위해 7월 중순에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7월 말 국정연설에는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2세의 바케아오는 8월 21일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미국의 스펜서와 웰터급 타이틀전을 위해 1개월간 집중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31세의 미국 복서인 스펜서는 바케아오를 은퇴할 수 있도록 KO로 이기기를 원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바케아오는 왼손잡이지만 그의 스타일에 대해 집중 연구를 하고 있다고 응대했습니다. 동부 비사야는 어제 572건의 코로나 확진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이후 1일 수치로는 최고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보건부 관계자는 확진자 사례의 증가는 행사 또는 파티, 동창회 및 축제와 같은 대규모 모임, 격리 프로토콜의 완화로 인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관은 검역 규약 위반에 대한 보고와 지방정부와 바람가이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인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확진자는 레이떼가 1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북부 사마르 123건, 따클로반 112건이 확진되었습니다. 보건부 관계자는 사마르에서 영국 변이의 존재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지방위원회 위원은 세부 주 정부는 법원이 법령을 불법으로 선언하지 않는 한 6월 13일 세부 막탄 공항에서 국제선 항공편이 재개될 때
도착 시 검사 정책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관 간 태스크포스는 세부 주 정부가 정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고 생각한다면 기관 간 태스크포스는 세부주의 조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부주는 해외에서 도착하는 필리핀 국민들은 도착 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2에서 3일 동안만 호텔 검역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필리핀 정부와 다른 정책으로 인해 기관 간 태스크포스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세부 공항에 대한 국제선에 한해 나이아 국제공항으로 전환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기관 간 태스크포스는 도착 후 7일에 검사를 실시하면 10일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의 의사는 4775명이며 간호사는 9308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의 비율은 3.9명으로 권장 비율인 10명에 비해서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가포르는 인구 10만 명당 23명의 의사가 있으며 베트남, 태국, 가나안 동티모르도 인구 10만 명당 8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2018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의료 전문가는 심장병, 암 전문가로 54,090페소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일반 의사는 33,592페소, 치과 의사는 28,123페소의 월급을 받아 의료 전문가 평균이 18,108페소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립병원에 근무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월급은 전국 평균 임금에 비해 낮았습니다. 간호사는 14,942페소, 조산 전문사는 12,630페소, 물류치리사 15,572페소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2020년 8월 조사에서 국가보건종사자의 약 10%는 가난하다고 답했으며 80% 이상은 중산층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대부분의 의료 종사자들은 경제, 근무 조건, 사회 정치적 요인, 재정적 이유 등으로 외국에서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해외 파견 간호사의 수를 5,000명으로 제한했는데 이미 상한선에 도달해 간호사의 해외 파견을 중단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업무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의료진에 대한 대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국 코로나가 해결되면 많은 의료 전문가가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을 것이며 이는 결국 필리핀의 의료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보건기구 필리핀 사무소는 2019년 9월 필리핀에서 발견된 소아마비 전염병이 이제 종식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WHO와 유니세프는 성명을 통해 2019년 9월 19일 발병 선포 후 지난 16개월 동안 소아마비 발병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소아마비는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가장 취약한 상태로 마비되고 때로는 치명적인 매우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아직 치료법은 없지만 예방할 수 있다고 WHO가 밝혔습니다. 필리핀 매립청은 파트너 개발자 및 세부의 망나닐라 지방정부가 100헥타르의 밍모리 매립 프로젝트를 위한 이정표 각서에 서명했다고 세부 랜드마스터가 금요일 밝혔습니다. 세부시 남부의 밍나닐라 해안선에 개발되는 프로젝트는 200억 페소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1일 오후 4시 현재 새로운 확진자가 6,686명 발생해 총 130만 349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196명이 발생해 22,507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1.73%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회복은 어제 4,504명에 이어 3,109명으로 121만 4,454명이 회복되어 회복률은 93.6%를 기록했습니다. 오늘까지 검역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6만 1,345명이며 수도권 중환자실 이용률은 50%였습니다. 또한 오늘 양성 확진율은 13.3%를 기록했습니다. 옥타 연구팀은 11일 보고서에서 민다나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사례의 증가가 느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옥타는 다바오시의 병원 침대 점유율이
60% 미만인 안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시의 양성률은 12%였고 재생산 지수는 지난주 1.46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민다나오 지역의 상황이 개선되었지만 전문가들은 가가연대우르의 높은 병원 입원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옥타의 자료에 따르면 가가연대우르의 병원 침대 이용률은 전주 81%였고 시의 중환자실 이용률은 80%였습니다. 또한 동부 비사야의 두마게떼시는 290%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한편 수도권의 발생 건수는 17% 감소한 926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재생산 지수도 0.72로 낮아졌으며 양성 확진율도 8%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달러 대비 페소는 47.72페소로 거래되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원 내린 1110.8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29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12일 최저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일출은 오전 5시 26분이고 일몰은 오후 6시 25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